9회 말 2아웃, 점수차는 단 한 점, 주자는 말루. 수만 명의 관중이 내지르는 함정은 경기장을 집어삼킬 듯 끓어오르고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심장 소리는 헬멧 너머까지 들릴 정도로 요동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감독은 망설임 없이 불펜을 향해 손짓합니다. 그리고 불펜 문이 열리는 순간 경기장에 울려 퍼지던 모든 소음은 일순간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운드로 걸어 올라오는 한 남자.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긴장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무거운 바위처럼 마운드 위에 뿌리를 내리고 타자를 향해 묵직한 돌덩이를 던질 뿐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경기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호신, 끝판대장 오승환의 등장은 언제나 이렇게 전설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마운드 위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살아있는 전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승환 선수의 최고의 명장면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투수, 그 중에서도 마무리 투수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발 투수가 7이닝을 아무리 완벽하게 막아내도, 타자들이 점수를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마지막 9회에 올라온 투수가 무너지면 그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승리의 환호가 패배의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단 한 번의 실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의 자리는 고독한 단두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은 그 단두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 자체를 부숴버리는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부제 프로야구 KBO 역사상 수많은 투수가 명매를 갖지만 오승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중압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타자들은 그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그의 구종이 단조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변화구로 타자를 현혹하기보다는 오직 무시무시한 회전력을 가진 직구 하나로 승부했습니다. 타자는 그가 직구를 던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치도 알고 관중도 알고 심지어 TV를 보는 시청자도 압니다. 오승환은 직구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배트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만 들릴 뿐 공은 이미 포수의 미트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돌직구의 미학입니다. 단순히 스피드건에 찍히는 구속이 150km를 넘나들어서가 아닙니다. 오승환의 공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투구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공은 일반적인 투수들의 공보다 훨씬 더 많은 회전수를 기록합니다. 초당 회전수가 2024년 현재의 MLB 기준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강력한 회전은 공이 중력을 거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자의 눈에는 공이 날아오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마치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공을 보고 휘둘렀다고 생각하지만 배트는 항상 공의 밑둥을 지나갑니다. 알고도 못 치는 공, 그것이 오승환의 직구였습니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부러지거나 밀려서 빗맞은 내야 플라이가 되는 장면은 오승환이 등판한 경기에서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을 진정으로 오승환답게 만드는 것은 그의 공보다 더 단단한 그의 표정입니다. 야구 팬들은 그에게 돌부처라는 경외심 어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홈런을 맞아도, 삼진을 잡아도,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위기 상황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타자는 투수의 그런 흔들리는 기색을 읽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 저 녀석 지금 겁먹었구나. 그러나 타석에선 타자가 오승환의 눈을 마주칠 때 느끼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마주하는 듯한 공포입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제거된 로봇처럼 혹은 야구라는 승부의 세계를 초월한 수도승처럼 공을 뿌립니다. 모디파이드의 무표정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건 최면이자 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철학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팀 타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찡그리면 우리 팀 동료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다.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책임감입니까? 그는 마운드 위에서의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썸머저 우승환의 전성기 시절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8회까지 삼성이 리드하고 있다면 TV를 끄고 자도 된다. 왜냐하면 9회에는 오승환이 나올 것이고 오승환이 나오면 경기는 그대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니지만 오승환에게만큼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리지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팀에게 오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케병 유게비오 통산 최다 세이브,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아시아 기록, 한미 1 통산 500 세이브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 이 숫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야구를 잘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내고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며 열광했고 그의 등장음악인 라젠카 세이버스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전율했습니다.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그가 마운드로 뛰어 올라올 때 우리는 승리가 우리 곁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웅인 사람은 없습니다. 돌부처라는 완벽한 별명 뒤에 숨겨진 인간 오승환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절할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단단한 어깨와 무쇠 같은 팔은 수없는 수술 자국과 피눈물 나는 재활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상처의 훈장입니다. 사람들은 오승환을 천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지독한 노력파였으며 야구를 포기하라는 세상의 선고를 몇 번이나 거부한 반항아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부상병동의 투수,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 야구공조차 쥘 수 없었던 소년. 그 소년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 타자들까지 무릎 꿇리는 파이널 보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돌직구가 처음부터 바위처럼 무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부터 부처처럼 평온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의 신 오승환이 아닌 낡은 체육관 구석에서 홀로 울음을 삼키며 재활밴드를 당기던 인간 오승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의 늪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면, 혹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오승환의 과거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해답을 줄 것입니다. 전설의 시작, 그 눈물겨운 태동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고 오승환 세 글자를 댓글로 외치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세요.
화려한 조명과 수만 관중의 환호가 사라진 자리. 시간을 거슬러 1990년대 후반에 서울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오승환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그 시절의 오승환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결코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기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시절 오승환은 야구부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교급 천재들의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야구계는 1982년생 황금세계들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이대호와 추신수, 천안의 김태균 같은 괴물들이 연일 홈런을 쏘아올리고 강속구를 뿌려대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오승환은 그저 묵묵히 공을 던지는 조금은 눈에 띄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체격이 압도적으로 큰 것도 아니었고 타고난 유연성이 기가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성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때로 성실한 자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투수에게 팔꿈치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투수가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팔꿈치 인대에는 미세한 손상이 가는데 오승환의 팔꿈치는 고교 시절의 혹사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던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참고 던지고 또 참으며 던졌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누구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팔꿈치 인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습니다. 투수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부상이었습니다. 오승환은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동기였던 친구들은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고 화려한 유니폼을 입으며 환하게 웃었지만 부상당한 왜소한 투수 오승환을 불러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가슴에 찍힌 채 그는 프로행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국대학교 야구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국대학교 시절은 오승환의 야구 인생에서 사막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그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토미존 수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었습니다. 건강한 인대를 떼어내 팔꿈치에 이식하는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재활 과정이 지옥처럼 고통스럽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루함과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그라운드에서 펑고를 받고 배팅 훈련을 하며 땀을 흘릴 때 오승환은 어두운 재활실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고무 튜빙을 당기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단순 반복 운동뿐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창밖으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기합 소리와 딱 하는 경쾌한 타격음은 그에게 차라리 고문이었습니다. 나도 저기서 던지고 싶은데, 나도 야구를 하고 싶은데. 이 시기에 오승환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었고 자신을 외면한 스카우트들에 대한 오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꾹꾹 눌러담아 속으로 삼켰습니다. 친구들이 미팅을 나가고 술잔을 기울이며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때 오승환은 수도승처럼 재활에만 매달렸습니다. 술도 담배도 친구와의 만남조차 끊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대화하는 상대는 자신의 망가진 팔꿈치뿐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시 던질 수 있어. 그는 스로에게 속삭이며 남들이 잠든 새벽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남아 쇠질을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승환의 강철 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재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의 근육을 갑옷처럼 단련했습니다. 상체 근육을 키우고 하체를 바위처럼 다졌습니다. 투수에게 근육이 너무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속설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이 아닌 힘으로, 요령이 아닌 압도적인 파워로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들이 오승환의 표정을 앗아갔습니다. 아파도 소리 지를 곳이 없었고 힘들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고무줄을 당기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소년의 여린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찼습니다. 훗날 우리가 돌부처라고 부르게 될 그 무표정의 기원이 바로 이 단국대학교 재활실의 차가운 바닥 위였던 것입니다. 긴 터널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지루한 재활을 끝내고 마침내 다시 공을 잡았을 때 그의 손끝에서 떠난 공은 예전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빠르고 무엇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수의 미트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이 단국대 풀펜에 울려 퍼졌습니다. 펑, 펑. 마치 대포알이 터지는 듯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은 동료들과 감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활을 간 마친 투수의 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력이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직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포수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승환은 대학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추계리그, 그는 단국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제야 프로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누구야? 단국대에 저런 투수가 있었어? 팔꿈치 수술했다던 걔 아니야? 공이 왜 저래? 4년 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침을 흘리며 오승환을 주시했습니다. 숱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존재했습니다. 수술 경력이 있어서 언제 또 고장날지 몰라. 폼이 너무 거칠어. 프로에서 통할까? 그러나 오승환은 이제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을 다녀온 남자였습니다. 세상의 평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포수의 미트, 그 좁은 타깃 하나만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2005년 신인 드래프트가 다가왔습니다. 4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두려울 법도 했지만 오승환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1순위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받아든 오승환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 프로에 입단한 신인의 설렘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아니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파괴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구단들, 나를 비웃었던 세상에게 보여주겠다. 내 공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고독했던 사막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오승환이 프로야구라는 정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신인이 불과 몇 달 뒤 한국 야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삼성 라이온즈조차
자신들이 뽑은 이 선수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팀의 운명을 짊어질 수호신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승환은 프로의 높은 벽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수술받은 팔꿈치는 과연 프로 타자들의 매서운 방망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전설의 서막이 오릅니다. 2005년 KBO 리그를 강타한 괴물 신인의 충격적인 데뷔 시즌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반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오승환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다음 편에서 그 전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05년 봄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삼성 라이온즈의 스프링 캠프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부임한 첫 해, 팀은 강력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었지만 불펜의 한 자리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망주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던 그때, 유독 묵묵히 공만 던지는 한 신인이 코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단한 특급 신인도 아니었고 팔꿈치 수술 전력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꼬리표를 달고 있던 선수. 바로 등번호 21번 오승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펜 포수가 그의 공을 처음 받아본 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포수의 미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었습니다. 포수의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묵직하게 파고드는 공. 곁에서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 감독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신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공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직구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05년 시즌이 개막하자 오승환은 그야말로 KBO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의 리드를 지키는 중간 개투, 셋업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중간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150km를 상회하는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를 때마다 내로라 하는 베테랑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가르거나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당시 타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인 걸 알고 휘둘렀는데 공이 배트 위로 지나가요. 마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야구 물리학적으로 공이 떠오르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오승환의 직구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압도적인 회전수였습니다. 보통의 투수들이 던지는 공보다 훨씬 더 많은 회전이 걸린 그의 공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며 포수 밑까지 직선으로 꽂혔고 타자들의 눈에는 공이 솟구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타자들은 이 기이한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돌직구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면 그 예문은 반드시 오승환이어야 했습니다.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삼성 라이온즈는 지키는 야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6회까지만 버티면 그 뒤에는 권호준과 오승환이라는 통곡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팬들은 이들을 KO 펀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신인 오승환에게 쏠렸습니다.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두둑한 배짱, 위기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포커페이스. 그는 이미 신인의 티를 벗어던진 완성형 투수였습니다. 2005년 그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61경기에 등판해 99이닝을 던지며 10승 1패, 16세이브, 16홀드, 그리고 평균 자책점 무려 1.18. 이 야구에서 그것도 데뷔 첫 해의 신인이 기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10승, 10세이브,
10홀드를 동시에 달성한 트리플 더블급 활약. 그는 선발, 중간, 마무리 가리지 않고 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마운드에 올라 상대 타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가 등판하면 상대팀 벤치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또 쟤야? 오늘은 끝났네. 오승환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리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가을,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는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오승환이 있었습니다.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신인은 가을 야구의 중압감에 무너진다는 속설? 오승환에게는 통하지 않는 헛소리였습니다. 그는 한국 시리즈 3경기에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00.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냉혹한 승부기계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마운드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베테랑 권호준이 아닌 신인 오승환이었습니다. 마지막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포수 진가병과 포옹하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 그제야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005년 한국 시리즈 MVP 트로피는 당연히 그의 차지였습니다. 신인왕과 한국 시리즈 MVP를 동시에 석권한 괴물. 1990년대 전설 구대성 이후 실로 오랜만에 등장한 슈퍼루키의 탄생에 대한민국은 열광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오승환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음으로써 이후 펼쳐질 삼성 왕조의 서막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부상으로 버림받았던 대학생이 불과 1년 만에 한국 야구를 평정하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오승환이 보여줄 전설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2005년의 활약이 초심자의 행운이 아닐까, 내년에는 분석당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야구계에는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오승환은 그런 징크스 따위는 씹어먹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석? 할 테면 해봐라. 알고도 못 치게 만들어주마. 그의 침묵 속에는 이런 오만함마저 느껴지는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5년의 오승환이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었다면 다가올 2006년의 오승환은 절대지존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설적인 세이브 엔진을 시작한 그 위대한 시즌. 자자들에게는 악몽이었고 팬들에게는 축복이었던 끝판대장의 진짜 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KBO 리그는 오승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던지는 공이 어디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는 2006년의 대서사시가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승리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끝판대장 오승환을 남겨주세요.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06년 한국 프로야구에는 기이한 도시 전설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8회 말이 끝났을 때 삼성 라이온즈가 이기고 있다면 그냥 짐을 싸서 집에 가라.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타구단 선수들이 느끼는 뼈저린 현실이었습니다. 불펜의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가 천천히 걸어 나올 때 상대팀 더그아웃에는 역전의 희망 대신 패배를 예감한 깊은 한숨만이 감돌았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신기록 47 세이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의 높이였습니다. 끝판대장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했던 시절, 신의 영역에 도달했던 2006의 오승환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남자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댓글로 오승환은 전설이다를 남겨주시면 그 시절의 전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세계에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뷔 첫 해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인들이 2년차에 상대팀의 집중 분석과 자만심 탓에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005년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친 오승환을 두고도 호사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내년엔 힘들 거야. 타자들이 이제 눈에 익었거든. 하지만 2006년 시즌이 시작되자 오승환은 그 모든 예상을 비웃듯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마운드에 돌아왔습니다. 징크스? 그것은 평범한 선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오승환은 징크스를 겪는 대신 자신이 곧 리그의 징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2006년의 오승환은 단순히 잘 막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적은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들로 가득합니다. 63경기 등판, 4승 3패, 47세이브, 평균 자책점 1.59.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7세이브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당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 이와제이 토키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기록 세이브를 경신한 대기록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산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타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승환이 나오면 경기는 끝났다. 이 명제는 수학 공식처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팀 감독들은 9회에 오승환이 등판하면 대타를 쓰거나 작전을 거는 것조차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차피 칠 수 없는 공, 어차피 뒤집을 수 없는 경기라는 무력감이 리그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오승환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자 침략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공은 무엇이 달랐기에 프로 선수들조차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비밀은 그의 독특한 그립과 투구 메커니즘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투수들은 검지와 중지로 공을 채듯 던지지만 오승환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공 밑을 단단히 받치고 손가락 전체의 악력을 이용해 공을 찍어 누르듯 던집니다. 마치 돌멩이를 쥐어짜듯 움켜쥐고 던지는 이 독특한 그립은 공에 엄청난 회전을 걸어줍니다. 일반적인 투수들의 직구 회전수가 초당 40회 정도라면 오승환의 공은 초당 50회 이상, 때로는 60회에 육박하는 엄청난 회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구공의 실밥이 공기를 찢으며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회전 때문에 그의 공은 중력에 저항하며 홈플레이트 끝까지 힘있게 살아들어옵니다. 타자들은 분명히 무릎 높이로 왔는데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 가슴 높이로 지나갔다 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라이징 패스트볼 효과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이 위로 솟구칠 수는 없지만 덜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의 뇌는 공이 솟아오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법. 그것이 오승환의 돌직구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투구품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키킹 동작 후 공을 숨기고 나오는 동작, 타자들은 공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타석에 서면 갑자기 눈앞에 하얀 돌덩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타자들의 공포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표정, 돌부처의 아우라는 타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안타를 맞아도 볼넷을 내줘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공을 꽂아 넣습니다. 그 차가운 평정심 앞에서 타자들은 제풀에 지쳐 쓰러지곤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오승환이 국내용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전승 우승이라는 신화를 썼고 그 영광의 순간들 뒤에는 묵묵히 허리를 받쳐준 오승환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승전의 마무리는 정배현 선수의 몫이었지만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가장 위태로운 순간마다 마운드에 올라 불을 끈 소방수는 오승환이었습니다. 특히 쿠바, 일본, 미국 등 거포들이 즐비한 강팀들을 상대로도 그의 돌직구는 통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펜스 뒤에서 스피드건을 들고 그의 이름을 수첩에 적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코리아에 엄청난 크로저가 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95마일을 던진다. 그가 등판할 때 대구구장에 울려 퍼지던 등장곡 넥스트에는 이제 승리의 찬가와도 같았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면 관중들은 열광했고 상대팀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오승환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절대적인 안식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3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신에게도 시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너무나 강력했기에, 너무나 자주 등판했기에 그의 강철 같은 어깨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위도 빗물에 깎이듯 쉴 새 없이 던진 그의 팔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던 그에게 야구 인생 최대의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 세상은 그를 철인이라고 불렀지만 그 역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었습니다. 2009년 돌부처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승환도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충격적인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그 암흑의 시기. 과연 그는 어떻게 그 깊은 늪을 빠져나왔을까요? 아니,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 제5부 심연 속의 외침 그리고 부활에서는 부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오승환의 인간적인 모습과 보란듯이 0점대 평균 자책점의 신화로 돌아온 2011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감동적인 재기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전설의 부활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투수의 어깨는 쓸수록 달아없어지는 지우개와 같다. 야구계에는 이런 잔인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수천 번, 수만 번을 휘어지게 만들면 결국엔 금이 가고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2009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돌부처 오승환의 어깨에도 기어이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언제나 무표정으로 타자들을 압살하던 그가 덕아웃 뒤편에서는 찢어지는 어깨 통증을 참으며 진통제를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이라 불리던 사나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준 잔혹한 시간. 그리고 그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와 다시 한번 세상을 발아래든 2011년의 기적.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을 씹어먹고 다시 전설이 되는지 그 뜨거운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동적인 부활의 서사시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승환은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오승환이 던진 공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그는 언제나 대기했고 호출되면 묵묵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 시즌이 시작되자 무언가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속 150km를 우습게 넘기던 직구의 구속이 140km 초반으로 뚝 떨어졌고 타자들의 배트를 부러뜨리던 공의 회전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타자들은 더 이상 그의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칠만한데? 라는 속삭임이 그라운드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깨 근육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시즌 도중 전력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데뷔 후 처음 겪는 장기 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2010년이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오스만은 우리가 알던 그 오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의 여파와 밸런스 붕괴, 그가 등판하면 당연히 경기 종료여야 했던 공식이 깨졌습니다. 블론 세이브가 늘어났고 패전 투수가 되어 고개를 숙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뒷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오승환도 이제 한물 같다. 혹사 후유증이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부처가 아니라 그냥 돌이다. 인터넷 게시판과 관중석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영웅을 추앙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수로 변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승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의 재활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었다면 2010년의 재활은 과거의 영광과 비교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47세이브를 올리던 시절만을 기억하며 현재의 부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운드가 아닌 2군 훈련장에서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 야구는 여기서 끝인가? 하지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의 힘과 강철 같은 멘탈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동정어린 시선도 모두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몸과 대화했습니다. 아직 내 팔은 살아있다. 나는 아직 던질 수 있다. 그는 화려한 기술을 익히거나 폼을 뜯어고치는 대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시절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홀로 몸을 만들던 그 초심으로 말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를 높이고 하체를 다시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부한 말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1년이 밝았습니다. 컴피턴시 삼성 라이온즈, 전문가들은 삼성을 우승 후보로 꼽으면서도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오승환이 부활한다는 전제하에 개막전이 시작되고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구 팡! 포수 진가병의 미트가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스피드건에 찍힌 숫자는 150km. 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끝이 살아 움직이는 그 특유의 돌직구가 완벽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의 공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도끼와 절실함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2011년 시즌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다시는 나오기 힘든 말 그대로 언터처블의 시즌이었습니다. 오승환은 그야말로 신 모드였습니다. 54경기 등판, 1승 47세이브, 패배는 0.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평균 자책점 ERA 이미지였습니다. 0.63. 이것은 야구 게임에서 에디터를 써서 조작해도 만들기 힘든 수치입니다. 한 시즌을 통틀어 그가 허용한 자책점이 단 4점뿐이었습니다. 9회에 오승환이 나온다는 것은 상대팀에게 이제 짐 싸서 집에 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블론 세이브는 단 1개. 세이브 성공률 97.9%. 타자들은 다시 절망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안 보여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1-0의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고 있던 9회 말 승부.
안타 하나면 동점이 되거나 역전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하지만 오승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그는 무심하게 공을 뿌렸습니다. 마지막 타자 정상호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순간, 경기장에는 폭죽이 터지고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늘 무표정하던 오승환이 마운드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으아! 그 짧은 외침 속에 지난 2년의 서름, 고통, 인내, 그리고 환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포효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복귀했고 오승환은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부상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단단하게 재련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시련 뒤에 오승환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무대는 그가 놀기에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0점대 평균 자책점, 47 세이브. 인간계의 기록을 초월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바다 건너 더 큰 세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의심을 동반합니다.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야? 일본 타자들은 정규에서 직구 하나로는 안 될 텐데. 또다시 시작된 의심의 눈초리. 과연 조선의 돌부처는 야구의 섬나라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열도 정벌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간 오승환. 그곳에서 펼쳐진 한신 타이거즈의 수호신 스토리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일본 야구의 심장부 고시엔 구장에서도 과연 그의 등장곡이 울려 퍼질 수 있었을지, 그 짜릿한 정복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로 돌부처의 일본 정보를 외쳐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일본 휴고현 니시노미야시. 5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함성으로 지축이 흔들리는 곳. 그곳은 야구 성지라 불리는 고시엔 구장입니다. 한신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열정적이고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게는 가차없는 야유를 퍼붓지만 팀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에게는 목숨을 바칠 듯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2014년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곳에 낯선 한국인 투수 한 명이 발을 들였습니다. 푸른 피가 흐르던 삼성의 심장, 오승환이 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한신 타이거즈의 새로운 수호신으로 등판한 것입니다. 과연 조선의 돌부처는 야구의 섬나라, 그것도 가장 텃세가 심하다는 고시엔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을 평정한 남자가 일본 열도마저 침묵시킨 통쾌한 정복기. 그 짜릿한 전율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오승환, 고시엔을 지배하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날의 함성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2013년 시즌이 끝나고 오승환이 일본 진출을 선언했을 때 일본 현지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한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 야구계 알고 샜습니다. 한국 타자들과 일본 타자들은 레벨이 다르다. 직구 하나만 믿고 던지는 투수는 일본의 현미경 야구에 금방 공략당할 것이다. 특히 일본 타자들은 커트 능력이 뛰어나고 선구안이 좋기로 유명했기에 구종이 단조로운 오승환이 고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맡아야 할 자리는 한신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후지카와 규지가 메이저리그로 떠나며 생긴 공백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외국인 용병이 채운다는 것에 대해 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은 말 대신 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내 공을 던지면 된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즌 뚜껑이 열리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직구인가? 일본 타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스피드건에 찍히는 구속은 150km 초중반,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배트를 내밀면 공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배트를 밀어내거나 방망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승환의 직구를 두고 돌직구라는 한국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의 회전수가 워낙 좋아 타자 앞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궤적, 그리고 묵직한 구위. 정교함으로 승부하려던 일본 타자들의 방망이는 오승환의 힘 앞에 무력하게 부러져 나갔습니다. 특히 한신 타이거즈 팬들은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의 등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차가운 모습에 일본 팬들은 그를 25토케라고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9회 말 오승환의 등장곡이 고시엔에 울려 퍼지면 5만 관중은 일제히 환호하며 제트 풍선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마운드에 서는 순간 고시엔의 공기는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승환이 있다. 오승환의 일본 정복기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단연 2014년 클라이맥스 시리즈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한신은 정규 시즌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숙적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때 오승환이 보여준 투혼은 지금도 한신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됩니다.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1이닝 마무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2이닝, 때로는 3이닝까지 소화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6경기 전 경기 등판, 4세이브, 평균 자책점 0.00.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 9회 말에 올라와 상대 타자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고 팀을 일본 시리즈로 이끈 순간 도쿄돔은 침묵에 잠겼고 고시엔의 팬들은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리즈 MVP는 당연히 오승환의 몫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일본 야구의 심장부에서 한국인 투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선 것입니다. 2018년 39세이브로 센트럴리그 구원왕, 세이브왕 등급. 2015년 41세이브로 2년 연속 구원왕 등급.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땅, 낯선 공인구, 낯선 타자들, 그리고 엄청난 견제 속에서도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용병, 머스너리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뛰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한신 타이거즈 역사상 외국인 투수가 2년 연속 구원왕을 차지한 것은 오승환이 최초였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오승환의 무표정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오승환 웃기기 챌린지 같은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그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일본 타자들이 끈질기게 커트를 해대며 투구수를 늘려도 심판의 볼 판정이 애매해도 그는 묵묵히 포수의 미트만 보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 부동심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송상하는 일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다. 그가 한신을 떠날 때 팬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 고작 2년이었지만 오승환이 남긴 임팩트는 10년을 뛴 프랜차이즈 스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일본에 알린 외교관이었고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국경을 초월해 존경받는 마이스터였습니다. 2년 동안 80세이브를 올리며 일본 열도를 평정한 오승환. 이제 아시아는 그에게 너무 좁았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일본에서 왕으로 대접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험난한 미국으로 가려 하느냐. 당시 그의 나이 34세. 투수로서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는 나이였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힘과 스피드의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입니다. 150km의 직구는 그곳에서 평범한 공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대학 시절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홀로 체질을 하던
그 청년의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공이 세계 최고들에게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돌부처는 안주하는 대신 다시 한번 짐을 꾸렸습니다. 목적지는 야구의 본고장, 메이저리그. 사람들은 또다시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직구 하나로는 메이저리그 거푸들을 절대 못 막는다. 배팅볼 투수가 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전 세계 야구 천재들이 모인 꿈의 무대. 그곳에서 오승환은 새로운 별명, The Final Boss, 끝판대장을 얻게 됩니다. 야구 게임의 끝판왕처럼 등장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했던 메이저리그 시절의 오승환. 그가 어떻게 덩치 큰 미국 타자들의 콧대를 꺾어 놓았는지 그 통쾌한 반란이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세계를 놀라게 한 파이널 보스의 등장.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메이저리그도 씹어먹은 오승환을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위대한 도전의 현장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그곳은 전 세계 야구 괴물들이 모이는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시속 160km를 밥 먹듯이 던지는 투수들이 즐비하고 스치기만 해도 담장을 넘겨버리는 거구의 타자들이 득실대는 정글. 그 살벌한 곳에 2016년 한국 나이로 35살의 늦깎이 신인 투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아시아 투수가 직구 하나로 여기서 통할 거라고? 여긴 150km는 배팅볼 취급받는 곳이야.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불과 몇 달 뒤 그들의 비웃음은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마운드 위에는 돌부처가 앉아 있었고 메이저리그의 거포들은 추풍 낙엽처럼 헛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최고의 무대마저 평정해버린 파이널 보스의 전율 돋는 활약상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슴 벅찬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로 오승환은 월드클래스라고 남겨주세요. 오승환이 부시 스타디움 불펜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바야흐로 구속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불펜 투수라면 평균 97마일, 약 156km를 던져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시절. 오승환의 직구 평균 구속은 93마일, 약 150km 정도였습니다. 미국 스카우트들의 데이터로만 보면 그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투수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는 34세. 에이징 커브가 꺾여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세계 최고 리그에 데뷔한다니 무모하다 못해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구는 단순히 스피드건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오승환의 공에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마법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등판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개막전, 그는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며 이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오승환의 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느린데 왜 배트가 늦게 나오지? 공이 끝에서 점프를 해. 비밀은 역시나 압도적인 회전수와 디셉션 숨김 동작에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직구 회전수는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공이 묵직하게 회전하며 중력을 거스르고 포수 밑 상단에 꽂힐 때 타자들은 공 밑을 휘두르며 헛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조이 보토, 브라이스 하퍼, 폴 골드슈미트 같은 내로라 하는 슈퍼스타들이 오승환의 돌직구 앞에서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특히 그의 투구품은 타자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키킹 후 잠시 멈추는 듯한 이중 동작, 그리고 공을 끝까지 숨겼다가 순식간에 채는 릴리스 포인트. 타자들은 타이밍을 잡지 못해 허둥댔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공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포수이자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야디에르 몰리나조차 오스만의 공을 받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몰리나는 위기 상황이 되면 주저없이 오스만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간게투로 시작했지만 기존 마무리 투수 트레버 로젠탈이 부진하자 마이크 메시니 감독은 당연하다는 듯 오스만에게 뒷문을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9회는 오후의 시간이다. 그때부터 세인트루이스 홈구장 전광판에는 새로운 별명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소보 같은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끝판왕. 오스만이 등장하면 게임은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현지 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압살하는 그의 캐릭터와 너무나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스만은 데뷔 첫해 76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16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1, 92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4세의 신인 투수가 내셔널리그 구원 투수 중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2017년 그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참가 여파와 타자들의 분석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그는 타자 친화적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강타선을 상대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 필드는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공기 저항이 적어 타구 비거리가 늘어나고 변화구는 밋밋해지는 그야말로 투수들의 무덤입니다. 수많은 특급 투수들이 이곳에서 평균 자책점을 망치고 멘탈이 붕괴되어 떠났습니다. 직구 위주의 오승환에게는 최악의 환경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그 무덤 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영미해졌습니다. 직구만 고집하는 대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비중을 적절히 섞어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한국인 최초로 한 미일 3개국 포스트 시즌에 모두 등판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컵스의 리글리 필드 마운드에 올라 연장 10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던 그 장면.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포수 사인을 쳐다보던 그 모습은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코리안 돌부처의 위엄을 각인시켰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시즌 16승 13패 42세이브 45홀드, 평균 자책점 3.31. 누군가는 짧은 기간이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30대 중반 투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세계 최고의 리그에 뛰어들어 남긴 이 발자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동양인 투수는 체력과 구위가 약하다는 편견을 깨부수었고 제구력과 기교파가 아닌 힘 대 힘으로도 메이저리그를 제압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야구를 잘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몸을 던져 기어이 성취해내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시즌, 그의 팔꿈치는 다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뼈조각이 자라나고 인대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는 팀을 위해 진통주사를 맞으며 버텼습니다. 파이널 보스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운드를 지키다 명예롭게 내려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오승환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화려했던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을 처음 받아준 곳, 자신의 영혼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푸른 피가 흐르는 사자들의 고향, 배구.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 오승환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 삼성 라이온즈의 명가 재건을 이끌기 위해 왕좌를 되찾으러 돌아오는 사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예전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하위권을 전전하는 약체팀, 그리고 마흔을 바라보는 오승환의 나이.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물 아냐? 그냥 은퇴하러 오는 거겠지? 과연 그럴까요? 불부처가 고작 은퇴식이나 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왔을까요? 다음 편 제8부 귀환, 그리고 약속의 300세이브에서는 돌아온 영웅이 어떻게 무너진 왕조의 자존심을 세우는지,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KBO 통산 300세이브,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립니다. 파보제 유니폼을 다시 입은 오승환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의 심장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댓글로 돌아온 라이온 킹을 외쳐주세요.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한여름의 뙤약볕보다 더 뜨거운 뉴스가 야구계를 강타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후령하던 파이널 보스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귀는 우리가 상상하던 금이 환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유니폼 대신 수술복을 입어야 했고, 마운드가 아닌 수술대 위에 먼저 누워야 했습니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 이미 너덜너덜해진 인대와 닳아버린 연골.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나이가 40이다.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니냐? 그냥 고향팀에서 은퇴식이나 하러 온 거겠지. 전설의 귀환을 반기는 목소리 뒤편에는 냉소적인 시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늙고 병든 사자는 다시 한번 정글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왕이 써내려간 20대 전성기보다 더 눈물겹고 위대한 제2의 전성기. 그 감동적인 드라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댓글로 오승환은 영원하다를 남겨주시면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20년 마침내 오승환이 KBO 리그 마운드에 다시 섰습니다. 무려 7년 만의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만 해도 삼성 왕조라 불리며 통합 4연패를 달성했던 최강팀은 이제 하위권을 전전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더그아웃, 경험 부족한 어린 투수들, 그리고 등을 돌린 팬들. 오승환은 단순히 공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복귀 첫 해, 그의 구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직구 구속은 140km 중반에 머물렀고 타자들은 더 이상 그의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배트를 돌렸습니다. 물론 세이브가 나올 때마다 이제 오스만도 늙었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덜 만들어졌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변화했습니다. 프랭클린 20대의 오스만이 힘으로 타자를 짓눌렀다면 40대의 오승환은 노련미와 집념으로 타자를 요리했습니다. 직구의 비율을 줄이고 슬라이더와 커브, 포크볼을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타자가 변화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묵직한 돌직구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불혹, 운동선수라면 환갑이나 다름없는 그 나이에 오승환은 다시 한번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세이브를 쌓아 올리더니 급기야 KBO 통산 최초의 300세이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4월 25일 광주 기아전. 9회 말 마지막 타자를 처리하고 전광판에 3접촉을 쌓아 올렸습니다. 15대를 총당조 당주길이 김여 채러고 모있습니다. 그거 미를 미들터단과 자작으로 모여문.
덩슈기초, 피곱치말. 헝곡타서 1업하면은 청간마들이고 구정파는 그만 쳐야 보랐습니다. 4월 25일 광주기야. 짐정덕이 초부, 깁송다를 청공조가 적으며 들은 터당고도. 다고만고 제린이십시오. 당구의 그 시체 맙니다. 자존한 추경 20일, 죽음부로 헝곡섬 도리민을 타장하는 준정가더 그래 우렸습니다. 4월 25일 광주기야. 금이어 터당고도 치라고 했습니다. 40회고 주류거 차초에 주토에 다닌 그정겁을 고지men 가시입니다. 이동선성 가미소시턴 지붐이었었습니다. 그고 포등저거 전동이다 정강운하더라 받았습니다. 저희든 주민 바당정한 초국을 저면 그런 바당고도 조집을 그더군을 얻는 기러곳입니다. 서바민 15연 기럼 가다리러문데 이종 영유며 바당고 주보고 했습니다. 적은 문적도에 충국을 볼려대 그고 추모고 했습니다. 짐정보고 급저물이 보유하되 타자를 바저고와 대이보을 바당거도 그런 불었습니다. 여고 즘령 한국정화 미러퍼는 달 그런 것도 지왕 가해가 상감은 도로요. 고십니다. 정숙이 말에만 태처반 드러니 정면 도적이다. 사람 영병 10개지 모든 덩광 친엉 10개자만은 광죽을 개적습니다. 총 10개지 모든 종 10개조 그곳 제몬 기방더며 지금 지붕선식의 바정 정봉 10개저만에 권죽의 비덕매마다 이 쇼페의 깊중한 지연은 보금정동 지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적이 20이다. 시적이 밀어보는 그rum부도 씹사문했습니다. 오능선선 추감이지만 내고는 그동종 치감이너들 죽음이 어쩌만다. 그리고 운동전수라면 환갑이나 다름없는 그 나이에 오승환은 다시 한번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세이브를 쌓아 올리더니 급기야 KBO 통산 최초의 300세이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지막 타자를 처리하고 전광판에 300이라는 숫자가 새겨지는 순간 그는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고지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는 100개 이상. 이것은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시즌이 끝났을 때 그의 성적표에는 44세이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원왕, 역대 최고령 구원왕 타이틀이었습니다. 20대 팔팔한 후배들을 모두 제치고 40살의 노장이 다시 왕좌에 오른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정규 시즌 1위를 놓고 타이브레이커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비록 웃음은 놓쳤지만 팬들은 다시 야구 볼맛을 느끼게 해준 오승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승환이 있다. 그 믿음 하나가 팀을 암흑기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쓰였습니다.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쌓아 올린 500개의 세이브. 이것은 전 세계 야구 역사를 통틀어 봐도 메이저리그의 전설 마리아노 디베라 652세이브와 트레버 호프만 601세이브만이 밟아본 신의 영역입니다. 아시아 투수로서는 당연히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입니다. 500번 팀의 승리를 지켰다는 것, 500번 동료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500번의 압박감을 견뎌냈다는 것. 이 숫자의 무게를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오승환의 역할은 마운드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젊은 투수 원태인,
최충현 같은 후배들은 오승환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오승환은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마운드 위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린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오늘 맞았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오늘 막았다고 자만하지 마라. 내일은 또 다른 경기가 있다. 그가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몸을 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 그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삼성의 젊은 사자들은 늙은 사자의 등 뒤를 보며 야구가 무엇인지, 프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구 홈경기에서 달성한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의 순간, 판에는 그의 지난 20년의 여정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행가래 쳤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오승환의 눈가도 그날만큼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젖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블론 세이브를 하지 않고 팀이 이기는 것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오승환다운 말입니까? 500세이브라는 대기록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오늘 밤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클로저였습니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의 구속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난타를 당하고 패전 투수가 되어 고개를 숙이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운드에 섭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명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던져야 할 공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끝까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투수의 숙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야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르며 싸우는 전사이며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위는 비바람을 맞아도 깎여나갈지언정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오승환이라는 바위는 세월이라는 품파 속에서 조금 작아졌을지 몰라도 그 밀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화려한 기록과 트로피 너머 오승환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의 무표정에 열광하고 그의 돌직구에 가슴이 뛰었을까요? 다음 편 제9부 무표정의 미학 돌부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서는 승부사 오승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가 왜 웃지 않았는지, 그 침묵 속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는지, 인생이라는 마운드 위에서 흔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가 전하는 묵직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승환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감동의 피날레를 여러분과 함께 장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결정적인 홈런을 맞고 분해서 글러브를 집어던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언제나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이브를 기록하고 경기를 끝내는 순간에도,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마치 잘 깎아놓은 바위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포커페이스라고 불렀고 그에게 돌부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오승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품격이자 상대를 향한 배려였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앞두고 돌부처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깊이 있는 시간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승환의 멘트를 담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삼진을 잡고 포효하는 투수는 팀에 사기를 올리고, 홈런을 맞고 아쉬워하는 투수는 승부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승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인 시절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삼진을 잡고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NH 오승환의 대답은 야구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삼진을 잡고 웃거나 화려한 세리머니를 하면 삼진을 당한 상대 타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안타를 맞고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면 제 뒤에 있는 야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오승환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이기 전에 동반자였습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지만 그는 상대를 적으로서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승부한 마수로서 존중했습니다. 자자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고개를 숙일 때 투수가 그 앞에서 춤을 춘다면 그것은 승리일지는 몰라도 품격은 아닙니다. 오승환은 승리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야구계가 그리고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오승환을 단순히 공이 좋은 투수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수로 인정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또한 그의 무표정은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은 팀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9회 말, 팀의 승패가 오로지 내 손끝 하나에 달려있는 상황. 5만 관중의 시선이 내 등 뒤에 꽂히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오승환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인간입니다. 홈런을 맞으면 괴롭고 승리를 지키면 날아갈 듯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팀의 최후방을 지키는 수문장이었습니다. 수문장이 겁을 먹으면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수문장이 흥분하면 수비벽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스위치를 껐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있는 한 이 경기는 뒤집히지 않는다. 그는 말 대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야수들은 오승환의 등을 보며 생각합니다. 형이 저렇게 태어난데 우리도 떨 필요 없어.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오승환의 철학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구는 인생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 홈런을 쳐서 영웅이 되더라도 내일은 상진을 당해 역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야구입니다. 오승환은 그 병덕스러운 운명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패전 투수가 된 날에도 그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공이 손에서 빠졌다, 심판 판정이 아쉬웠다 같은 말은 그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못 던져서 졌습니다. 내일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표정으로 마운드에 올라와 보란듯이 세이브를 올립니다. 실패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2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자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인생의 교훈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매일 마운드 위에 섭니다. 직장 상사의 질책, 예기치 못한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승환을 떠올려 보십시오.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났다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공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 오승환은 겉으로는 차가운 돌부처였지만 그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용광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밖으로 흘려보내 낭비하는 대신 오직 공 하나하나에 음축시켜 폭발시켰기에 그의 돌직구는 그토록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소란 떨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흔들어도 너는 바위가 되어라. 그리고 너의 실력으로 증명해라. 이 무언의 메시지가 수많은 팬이 오스만이라는 선수에게 열광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운드 위에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철학자였습니다. 이제 전설의 이야기도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야구 인생에도 서서히 황혼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듯이 오승환의 마지막은 그 어떤 전성기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편, 배망의 마지막 회 제10부 2025년 돌에 핀 꽃 영원한 전설에서는 오승환이 남긴 위대한 유산과 그가 떠나는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뒷모습을 그립니다. 한 시대의 영웅을 떠나보내는 벅찬 감동의 피날레 선수건을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스만의 멘탈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의 돌부처 오스만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차가운 겨울바람이 텅 빈 관중석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운드 한가운데 남아있는 뜨거운 온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별이 뜨고 졌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이토록 묵직하게, 그리고 이토록 강렬하게 한 시대를 지배했던 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돌부처라 불렀고 끝판대장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전설이라는 단어 속에 영원히 가두려 합니다. 소년의 팔꿈치 수술 자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정상을 밟고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마지막 불꽃을 태운 오스만. 오늘 그 위대했던 21년의 대서사시,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이 감동의 피날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설은 떠나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오승환 선수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수고했습니다, 오승환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강철 같았던 오승환의 어깨도, 바위 같았던 그의 허벅지도 202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157km를 찍던 그 압도적인 직구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은 노장이 든 오승환이 마운드에 오를 때 구석을 보며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 하나에 담아 던지는 그 혼을 보며 전율합니다. 지난 몇 년간 오승환은 마운드 위에서 단순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걸어다니는 교과서였습니다. 젊은 타자들은 그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았고, 젊은 투수들은 그의 투구폼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는, 한국 야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사명감이 늙은 사자를 훈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위그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읊어보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훌쩍 넘긴 대기록, KBO 최다 세이브, 아시아 최다 세이브. 이 숫자들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승환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이 차가운 숫자들만으로는 도저히 산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짜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2005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던 그 애뜬 미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 2011년 0점대 방어율의 신화. 2014년 고시엔을 잠재우던 기백. 2016년 메이저리그 거포들을 돌려세우던 위용.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삶의 한 페이지와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오승환이 던지는 돌직구는 우리에게 버텨라, 그리고 이겨내라고 말해주는 응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승환에게 야구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수행이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승려들이 면벽 수행을 하듯 오승환은 마운드라는 좁은 공간에서 포수의 미트라는 작은 점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팔이 아프면 근육으로 감싸고 힘이 떨어지면 정신력으로 버티며 그는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불부처라는 별명은 단순히 표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 구도자적인 태도 때문에 완성된 별명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오승환 선수의 은퇴식 날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찼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익숙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요. 댕, 댕. 그리고 넥스트해가 웅장하게 경기장을 휘감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수만 명의 관중이 기립하여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오승환, 오승환. 불펜 문이 열리고 등번호 21번을 단 그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원자애처럼 무표정한 얼굴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아주 조금은 웃고 있을까요? 혹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마운드에 선 그가 모자를 벗어 사방향의 관중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그 인사는 단순히 팬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친 마운드,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덤덤하게, 오승환답게 한마디를 남길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 공은 멈추지만 저의 야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계속 던져질 것입니다. 오승환이 떠난 마운드, 그 흙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 전설의 꽃입니다. 이제 후배 투수들은 그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오승환이라는 거대한 산을 느끼며 공을 던질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세이브 개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 승부한다는 그 불굴의 정신, 돌직구 정신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수호신.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바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돌멩이가 이토록 뜨거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긴장된 어깨에 근육을 풀고 한 명의 인간 오승환으로서 편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야구장 어딘가에서 혹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들의 술자리 안주거리 속에서 그는 언제나 끝판대장으로 살아 숨쉴 것입니다. 1982년생 오승환, 대한민국 야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마무리 투수, 우리의 영원한 21번. 펑당신이 던진 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감동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녕,
나의 돌부처. 안녕, 우리의 영웅. 자, 이렇게 한 전설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이 이토록 치열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하셨습니까? 오승환 선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옮겨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야구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승환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별들이 떠오르고 또 다른 전설이 쓰일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괴물 같은 선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아니면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타자 이승엽?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주인공의 이름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온 선수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전설을 소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